지금 소개받은 한부영입니다. 그냥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그냥 보시죠. 뭐. 5월달은 우리 요즘에 보니까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그래서 아버지들의 주머니가 좀 약해지고 어떤 심하게 얘기하면 뭐 가계부가 파산되는 달이 5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5월이 청소년 달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부형님들께서 특히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초등학교 부형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20년 후에 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건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의 진로라는 건 저도 이제 아이를 둘을 키웠습니다. 아주 남자애들만 둘을 키워서 우리 집은 항상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다 졸업했는데, 근데 애들을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바라보는 그런 아이의 모습과 성장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제 둘째 애를 예를 들면은 얘가 4살 때인가 저희 집이 2층인데 2층 문이 잠겼는데요. 얘가 계단 난간을 통해서 벽을 통해 가가지고 발을 이렇게 뻗혀서 문을 여는 걸 보고 모든 사람, 우리 집에 가족들이 야, 저 자식이 머리가 굉장히 좋구나. 아마 공부도 잘할 거야. 그리고 애가 굉장히 밝았어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다 안녕하세요 하고 다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담임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저 아무개 어머니, 그래서 제가요 윤재한테 속았어요. 그래서 뭘 속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윤재가 말도 잘하고 상냥하고 싹싹해서 공부도 잘할 것 같아서 심부름도 시키고 막 그러는데요, 한글을 몰라요. 제 둘째는 초등학교라서 한글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한글을 몰라갖고 담임선생님이 속았다 그러면서 한글을 가르쳐야 된다는데 왜 한글을 안 가르쳤냐 그랬는데 걔 아버지가 그 당시 제가 장학사였는데 아버지가 장학사인데도 그냥 두래요. 그래서 그냥 뒀는데 이제부터는 한글을 가르쳐야겠네요. 근데 그렇게 크니까 그냥 애가 밝고 어디 가나 사귐성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잘 놀게 하다 보니까 애가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노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는 항상 애를 보면서 밝게 웃어요. 그리고 우리 큰애는 그렇게 자랐어요. 큰애도 학원이나 이런 데 잘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오더니 심각하게 아빠 나 대학 안 갈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집 돈이 없잖아. 맨날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저 혼자 보는데요, 우리 집 돈이 없으니까 대학 안 갈래. 그래서 야, 돈이 없어도 대학 안 가는 세상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이렇게 뒷주머니 찾던 통장을 꺼내서 너 다 가져. 그래서 한 1,000만 원 됐어요. 너 다 가져. 네 마음대로 공부해.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학원 다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원도 잘 안 보냈는데 지가 필요로 한 거는 다녀라. 그 대신 한번 가서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안 간다 그러면 난 절대 학원을 안 보낸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학원 가면 주기살기로 학원을 갑니다. 지가 원했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첫째는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얘가 무슨 대학을 가냐면요, 철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철학을 나와서 뭘 똑같습니다. 뭐 해고 먹고 살라고 철학과를 가냐 그랬더니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를 나와서요, 이제 나와서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졸업하는 날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봐, 내가 철학과 갔는데 그때 나 뭐 먹고 살 거냐 그랬지, 내가 취직했잖아. 그러니까 취직 남들이 들으면 소위 무슨 삼성에는 아니지만 무슨 회사에서 그래서 좀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으로 아휴 그래 잘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가 좀 더 분발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키우면서 저는 그냥 애들을 그냥 뒀는데 사실 두었다 해서 방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기본적으로 생활 인성인 쪽에서는 제가 많이 했지만 공부하는 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강요를 안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언론 매체에 나오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유, 저는 애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 한 적,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뒤에서는 엄청 공부하라고 애를 닥달거려요. 근데 실제로 저도 애를 둘을 키워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특히 공부라 그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어떻게 공부를 하게끔 하느냐, 마음속에서 나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느냐, 나 이런 거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 부모와 학교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마음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지적 발달이나 아이들의 사고력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팀장님인가요? 팀장님께서 뭐 우리 다 대학 가는 게 우리 목표고 좋은 대학 가고,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뭐냐면 오늘날의 화두는 이거예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아마 우리 어머니들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 대학을 갔다고 해서 걔 삶이 행복한 건 아니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잘하는 걸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제 주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여자대학 나온 애가 있어요. 제가 아는 교장선생님의 딸인데, 걔가 거기서 영문과 나오고 그 다음에 부전공으로 중국어과 했어요. 북경대학 가서 그 대학하고 북경대학하고 이렇게 상호 학점 교류 형식으로 북경대학 가서 공부도 하고 중국어 공부도 했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과천 외고 나오고. 근데 얘가 그리고서 우리나라 굴지 화장품 회사에 홍보팀에 갔어요. 한 달 회사 다니더니 엄마 나 회사 그만둘래. 그러니까 엄마가 얘나 거길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거길 들어가는데 그렇게 말을 하냐. 그래서 며칠을 싸우다가 그만둔다는 걸. 그래서 나중에는 그럼 네가 뭘 하고 싶어서 그러냐 그랬더니 나 미장원을 하고 싶어. 난 어려서부터 내가 그 인형들 머리 이렇게 그걸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난 이게 제일 재밌었는데, 엄마가 그냥 나 학원 보내고 뭐 공부하니까 외고 가라 해서 과천외고 갔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대학 가라서 또 영문과 가라서 영문과 갔고, 취직하면서 취직했어. 이제 난 이제 그만 다닐래. 그래서 그 엄마가 한 달을 싸우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회사를 다니고는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지금 30살이 다 돼가는데 때만 되면 외국 여행을 나가요. 그냥 그게 이제 거기에 취미에 붙어서. 그러니까 지 엄마도 그 돈을 벌어서 좀 뭐 모았다가 시집갈 때 써야 되는 그런 저희 같은 생활을 좀 걔네들은 아니에요. 내가 쓰는데 자유롭게. 그래서 그런 아이도 많고, 또 어떤 아이들은 별로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대학도 저지방대학을 나왔어요. 이 인서울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니고 그냥 멀리 나왔는데, 여행 다니는 그런 취미를 활용해서 자기가 회사에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여기 과장님 말씀하신 네이버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를 한번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지식을 외우고 단순한 문제풀이를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능력이 훌륭한 거냐라는 걸 한번 반성해 볼 때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형님들 많이 요즘도 얘기 나오는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에 보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능이라는 것은 다양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일 뿐이에요. 시험을 잘 보는 거. 또 문제를 어떤 걸 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 아이가 모르는 문제를 내면 걔는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른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삶을 존중해주는 모습으로의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죠.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은
12년간의 교육 중에 무엇을 하면 학교를 다니냐 이거예요. 학교를 왜 다녀요 그러면? 글쎄요, 뭐 공부 잘해갖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뭐 이렇게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학교를 통해 초중 유초중고 과정을 통해서 걔의 앞으로의 먼 미래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걔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은 것을 찾아주는 탐색하는 기간이 유초중고입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진로 인식 단계, 중학교에서 진로 탐색, 고등학교는 진로 설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전문 과정이 들어가죠. 아마 부형님들도 들어봤지만 국민공통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0년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를 국민공통교육 과정이라는데,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은 10년 정도의 교육이면 된다. 나머지는 아이가 좋아하는 선택적 교과목을 많이 배우도록 해야 된다. 해서 고등학교가 선택교육과정입니다. 중학교까지가 일반적인 이제 공통교육과정이고, 교육과정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듯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신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다양한 탐색을 하는 기관이고, 그런 탐색을 할수록 학교나 부형님은 다양한 체험 공간, 다양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또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또 공간과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부모님들이 생각이 여기 있으면 나오네? 이건 아니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업 세계를 보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약 48%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희망과 학부모들의 희망하는 직업 보면 엄청나게 미스매칭이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다 사자가 들어가고 편안한 직업을 원해요. 그러나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는 30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대학의 문을 나오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공기업, 대기업, 전문 직종으로 가는 퍼센트는 2, 3%밖에 안 됩니다. 서울대학 해봐야 애들이 1,500명밖에 더 나오겠어요? 2,000명 정도? 30만 명 중에요. 대기업이 뽑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20만 명 이상, 그런 거 다 중소기업까지 쳐도 한 10만 명 정도의 아이들, 요새 언론지상에서 대기업에서 10만 명, 13만 명 뽑는다는데, 사실상 그 아이들이 다 정규직이 아니에요. 인턴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많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만 명 이상을 뽑더라도 2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그냥 한없이 부모님들의 어떤 의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효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모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삼성을 한번 냈어요, 서류를. 근데 삼성의 자기소개서, 애들 말하는 자소서인데요, 자소서를 통과하는 게 10만 명이 더 온대요. 이 서류를 내는데, 자기소개서. 그 중에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1차 합격하는 게 한 2만 명이래요. 근데 우리 큰놈이 뭘 어떻게 끄적끄적 해갖고 거기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대학에서 야, 너가 어떻게 들어갔냐? 어떻게 자기소개서 면접을 통과했냐 할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8만 명 애들은 면접, 인적성이나 면접도 해보기도 전에 서류에서 다 아웃된 거예요. 8만 명의 아이들. 걔는 계속 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죠. 다음 또 면접을. 과연 걔네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또는 대학원 졸업한 애들이 최소한 644, 대학원까지 하면 2년 더 하면 16년 정도의 교육기간을 받으면서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았고 그냥 밀려간 거예요, 다. 그래놓고 계속 애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자꾸 눈높이를 낮춰가야 되는데, 눈높이를 낮춰가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방향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자꾸 찾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교육장 오기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 교육과정 정책과장을 했습니다. 어머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9시 등교제 4계절 방학 그 제가 다 담당 과장으로서 처음 했던 일들이고요. 또 뭐 수능 없애자 뭐 이런 거서부터 뭐 자유학제 대학 진로 진학 지원단을 꾸려서 여기 안양도 저 성결대학교에서 제가 그때 진로 진학에 관한 학부모님들 연수도 시키고 주로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 우리 애들 키울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친장을 했으면 우리 놈들 이렇게 안 키웠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학 들어가시는 건 대학 다 갑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자제분들은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가요. 근데 대학 가서 뭐 하냐는 거죠. 얼마 전에 부모님들도 알겠지만 인공지능 AI라 그러죠. 영어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하고 바둑을 잘 두는 우리나라 이세돌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세계적인 바둑 대결을 했어요. 근데 결국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컴퓨터가 이긴 거죠. 사람이 가장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했던 바둑에조차 인공지능이 이겼다. 근데 인공지능은 결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만 계산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하고 확률을 걔를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났을 때 내가 이길 확률을 일주일에 수십만 번의 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기다 놨을 때 확률이 좋다 그러는데 사람의 뇌가 그렇게 수십만 번 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세돌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좋아해서 바둑으로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아내는 게 어려운 것은 그 애가 가지고 있는 소질이나 적성이 금세 드러나지 않아요. 이세돌이나 또 뭐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뭐 이런 것들. 우리 경기도 내에 야구를 하는 학교가요. 제가 알기로 40몇 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고등학교에서 야구를 하는데 야구 코치 감독이 얼마 든지 아세요? 1억 원을 더 받는 코치 감독이 있어요. 아니 무슨 코치 감독이 1억 원을 더 받냐. 그래서 걔네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이나 일반 팀 갈 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코치 감독이 그렇게 받는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코치도 그런 게 있대. 그래서 내가 뭔 세상에 이러냐. 근데 경기도 중에서는 5천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강제로 내리고 그것도 30년 이상 된 사람. 코치 감독은. 그러니까 그건 뭐냐? 왜 그렇게 높아냐면 학부모님들이 뒤에서 월 150만 원, 200만 원씩 돈을 내는 거예요. 뒷돈을. 그러니까 코치 감독이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무한한 뒷돈을 대셔가면서 아이를 키워가는데 그 선수들이 다 프로 선수가 되느냐? 100명 가운데 10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중간에 도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나 축구를 할 때 부모님들의 욕심은 모두가 그런 훌륭한 프로 선수가 돼서 엄청난 돈을 버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중에 90% 아이들은 다 그냥 삶의 질이 좀 떨어진,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우스갯소리는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교육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모님들의 욕심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말고 아이의 눈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그 아이가 잘 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면 이럽니다. 현실은 대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는 경쟁시대입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올라가야 되고 누군가는 떨어져야 하는 경쟁시대예요. 그 경쟁시대에 우리 아이가 맞게끔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론을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경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경쟁의 질을 높이자는 거죠. 즉 어렸을 때부터 자유로운 생각과 토의, 토론, 학습이랑 아이들과의 사교관계에서 내 의견과 제 의견이 달랐을 때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지,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지식으로 어떤 바로 도입하는 그런 1차원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양한 자신의 지식과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한 차원 높은 상태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면 결국 경쟁을 할 때도 남보다 훨씬 유리하게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너무 학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뭐 제가 좀 이런 말하면 좀 하지만 너무 학부모의 관점에 가두지 말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부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근접 발달 영역 이론에 보면은 아이들이 타고난 어떤 능력은 이미 신께서 정해져 줬다 그래요. 그냥 그 얘기가. 근데 그거는 데이터상으로 나온 건데 이 근접 발달 영역 이론에 보면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 차별적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뭐 출발 선생에 있는 아이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그 10%나 15%가 교육이나 학부모의 힘으로 되는 거지 100%를 그 능력을 개발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대학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은 수시 입학 전형과 정시 입학 전형이 있는데 경기도는 제가 이제 담당 업무도 했었는데 대학에 관한 담당자인데 고등학교 애들 거의 7대3으로 정시로 많이 갑니다. 아니 수시로 많이 갑니다. 수시 입학 전형. 그리고 30%가 정시 입학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보면은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보면 수시 입학 전형이 약 73%로 대학에 들어있고 정시를 27%였답니다. 그러니까 정시라고 하는 건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겠다는 거고 수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 전형으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을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과 성적은 뭐냐면 뭐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그 외에 그 아이가 학업을 수행하면서 어떤 다양한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비교과 활동이고 교과 활동은 뭐 아시는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음악, 미술, 체육 이것이 이제 교과 활동입니다. 근데 지금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수능이 우수한 아이를 뽑는 게 아니고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죠. 이게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는 머리가 좋은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성을 가지면서 남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수능 점수가 높은 아이와 수능 점수는 낮지만 얘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 입학한 애와 수능이 높은 점수를 가지고 정시로 들어온 애와의 4년간의 학업 상관관계를 알아봤더니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수능이 높은 아이를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발달이 이루어진 아이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애가 수능 8등급이야 우리 애가 수능 9등급이야 걔는 절대 대학 아닙니다. 8등급이고 9등급이고 그거는 그 영역에서의 그렇지 그 외 기타 비교과 영역에서 얘가 창의적인 활동을 많이 했으면 그거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서울의 소위 말하는 Y대학 사립대학 중에 제1이라는 Y대학 들어간 아이는 수능 점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걔는 어렸을 때 곤충을 엄청 관심이 있어서 곤충에 관해서만 계속 공부해갖고 일반인도 잘 모르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거를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수시 입학전형에 넣었어요. 걔는 합격을 했어요. 그 해당 과에서 이런 아이는 처음 본다. 이렇게 그 곤충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아이는 처음이다. 얘를 우리 과에서 뽑게 돼서 그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울의 유명한 그 사설학원에서 뭐 서울대학을 들어가려면 열 몇 개의 동아리를 열 몇 개의 표창을 받아야 되고 동아리를 몇 개를 해야 되고 책을 뭐 30몇 권을 읽어야 되고 이런 식의 그 뉴스거리를 난 적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아이의 비교과 활동은 이런 거예요. 걔가 수학을 좋아하는데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그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아무 책을 많이 읽고 뭐 표창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는 표창은 교장 선생님 표창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체 생활 기록부에 적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형님들이 많이 들어봤는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입학사정. 그래서 걔는 그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그 아이가 그동안 자기가 대학에서 원하는 과를 가기 위해서 어떠한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했는가를 그의 모습을 계속 관찰하고 분석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공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대학을 왜 오냐? 너 여기 왜 왔어? 그냥 가라니까 왔는데. 법대? 그냥 부모님이 뭐 의대 가라고 왔어요. 걔네들이 적응 못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학을 갈 때도 대학에 관심이 있어도 이런 어떻게 공부를 아이를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좀 이 공개된 데서 얘기하려니까 좀 말을 좀 가려서 하는데 뭐냐면 한마디로 내 애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것은 관심이 중요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관심이 중요하지만 과도한 관심은 필요 없거든요.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아이를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애가 심지어 이제 제가 작년에도 저희 관내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 자살 사건이 중학생의 2명의 아이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일인데 그걸 분석해 보면 거의 부모님과의 갈등인데 부모님도 이제 좀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도한 관심. 거기 핵심은 너 왜 공부해? 너 왜 공부 안 하고 있어? 어디 가 있어? 뭐 PC방 누가 PC방 가네? 빨리 집에 안 가? 그러다가 막 얘기 나오면 새끼야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렇게 살면 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넌 엄마의 마음도 몰라?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가 죽어? 알았어 나가 죽을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나가 죽으라고 알았어. 난 죽으면 내가 죽으면 그럼 엄마가 편할 거 아니야? 그럼 난 나갈게. 이렇게 되는 거. 요즘 그 중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뭐 부모님도 더 잘 알지만 굉장히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도 못 들어오는 게 중학교 2학년이라는데 걔네들이 그만큼 무서운 세대라는데 가장 어떤 그 사회에 대해서 반항하는 시기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합니다. 어제 제가 점심 먹을 때 우리 교육청의 뭐 과장님께서 재밌는 얘기 했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 된 애기입니다. 애기가 늘 젖을 줄 때 이렇게 젖을 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애기를 이쪽으로 앉히니까 이놈이 전동이니까 안 먹더래. 이 자세가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애가 젖을 먹더래.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된 애가 이 자세가 아닌데 이 자세로 해야 내가 편한데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애가 젖을 열흘밖에 안 된 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요 저 새끼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 아닙니다. 다 자기들이 고민합니다.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이상 고민합니다. 우리 큰애 보니까 아주 그냥 뭐 지가 먹고
제가 너는 난 대학만 졸업하고 난 끝이야. 난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네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4학년 때 아주 집에 나와요. 그래서 어디 있냐 그러면 바깥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다 이제 딱 되니까 요새 얼굴이 환하게 핍니다. 대학생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애들 다 자기들만의 고민과 자기들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태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은 지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존중하고 그 아이의 눈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선생님의 눈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를 지도되어야 될 대상으로 낮게 보니까 아이들이 누가 선생님을 존경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을 키워줄 수 있도록 요즘 말하는 뭐 퍼실리테이터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옆에서 비료 주고 양분 주고 잘 자거라 그래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또 나무가 이제 좀 마른 건 좀 띄워줘야 되잖아요. 아이가 딴 데 가려면 야야 걸로 가면 안 돼. 그것도 주먹으로 개씩 걸로 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야 그러면 얘기를 해보세요. 말 안 합니다. 저도 아들 둘인데요. 하루에 딱 밥 먹었냐? 예. 시쳤냐? 예. 자냐? 예. 아빠 왜? 돈 줘요. 이 대화의 단어 수가 몇 개 안 됩니다. 예 아니면 돈. 그러면 지방에 문 꽉 닫고 승진하면 꽉 닫고 들어가면 개로 시키자 걸 그냥 그러다가도 아이씨 할 수 없지. 그 내가 낳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생활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하십시오. 아이들하고 그 애가 관심 있는 부분도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제가 수학여행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제가 60년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들이 진짜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먹고 사느라고 부모님들이 애 봐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저 영등포에 살아서 그나마 도시라고 좀 먹고 사긴 않지만 시골에서는 그냥 논바닥에 굴러놓으면 지네끼리 그냥 흙도 주워 먹고 풀도 주워 먹고 또 지네끼리 먹을 거 나눠서 그렇게 컸어요 다. 그런 애들이 오히려 인성이 더 좋았어요 옛날에. 자기들끼리 형제끼리 그렇게 다 커왔어요. 근데 지금은 한 명밖에 안 크잖아요. 또는 만에 둘.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이 아이의 꿈을 짓밟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이게 안 나와갖고 제가 준비한 걸 말씀 못 드렸는데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에스프레소라는 그 커피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에스프레소 잡수세요? 잘 안 잡어요. 왜요? 무지하겠어요. 무지하게. 요만큼 주는데 엄청 써요. 그런데 그 에스프레소라는 그 커피가 다 어느 가게나 하나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고영인들이 좋아하는 커피의 기본은 에스프레소예요. 거기다 우유를 타냐 뭘 타냐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다양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걸 영상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된다니까. 또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에스프레소 같은 애들이에요. 애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 어른들이 또는 그 아이 스스로 어떤 것을 가미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라는 게 어때요? 지금 부모님들 행복하세요? 조용하네. 다 풀어가니까. 아니 저는 여기 안양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혼자 여기 관사에서 생활하는데 잠이 안 올 때 맨날 그런 생각을 어제는 이장이의 음악을 좀 듣다 자고 그러는데 이장이 가수 모릅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음악에 선정 광고 이런 게 있습니다.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때 혼자 맨날 좋다 야 잠이나 자자 얼른 자자. 그게 뭐냐면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몸도 편해지고
잠을 금세 잘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와집을 뭐 9,999, 9,988, 양 2만 5천만 이렇게 한 것보다요, 좋은 생각을 가지면 몸도 편해지기 때문에 잠도 금세 온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여기서 할 때마다 잠이 쫙 안 올 때는 좋다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다가 어느새 이렇게 잠을 자 그렇습니다. 부형님들께서도 아이를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눈으로 바라보세요. 저 새끼가 왜 그럴까? 너는 왜 사가 그래 넌? 니네 아버지를 저 양반 닮았거든. 애가 저래. 이런 어떤 애에 대한 부정적을 주면요, 애가 다 압니다. 우리 큰 놈이 아까 얘기했지. 아빠 나 대학 갈 때 그랬지. 철학과 나와서 뭐 해 먹고 사냐고. 내가 철학과 나와서도 내가 봐. 연봉 연봉 3,800인가 나왔잖아. 내가 연봉 한 3,800 받는 회사들 났잖아. 그래 잘했어. 다른 회사 가지만 그거 꼭 오래 다녀. 그래도 뭐 아빠 삼성화재를 가고 아니 그냥 지금 그거라도 잘 다녀.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취직했잖아. 근데 걔가 취직하는 과정에서 제가 눈여겨볼 게 있었는 게 뭐냐면요, 걔가 대학 다닐 때 이런 걸 했어요. 창업대회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3명이서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아이템을 갖고 회사 경영에 대한 것을 그 일주일간인가 먼저 그거에 대한 기본교육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들 3명이서 아이템을 해갖고 그 1등을 해갖고 중소기업 청장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3명이서. 근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먹고 살려니까요, 무슨 의료기기 외판원도 했어요. 가서. 근데 그걸 하면서 아빠 뭐 회사에 들어가게 하고 설명을 하지, 다 잡상인 취급해서 안 되더라. 그럼 누가 너를 어서 오십시오 하는 사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게끔 네가 아이디어를 구해내야지. 그래서 그걸 뚫고 들어가야지. 걔가 2달을 했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 그 지도만 잔뜩 날리고. 이제 걔가 그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하면서도 그런 뭔가 이렇게 남하고 부딪히는 영업 쪽의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그 회사 임원이 굉장히 좋게 봤다 그래요. 대학교 생활하면서 저렇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생활을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끝으로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데, 철학과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연관지어서 우리 회사 생활을 할 건지 네가 얘기해봐라 했더니, 뭐 지 생각에 뭐 니체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뭐 우리 회사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자세로 뭐 근무하겠습니다 했더니 합격했다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겁니다. 그냥 두면서 저는 그냥 내버려 뒀댔어요. 그러니까 지가 찾아다니려고 많은 애를 썼던 것이, 비록 학교는 뭐 거기 합격한 애들이 소위 서울의 명문대학 애들이래요, 대부분이. 뭐 근데 얘는 비록 서울에 있는 대학도 아닌 약간 떨어진 대학에서 가졌으면도 합격을 했는데, 그 요소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제 아이를 키웠던 삶의 모습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꿈을 키워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떤 그 소식의 역할을 해서 아이가 자기 꿈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미래 10년, 지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얘네들이 살아갈 때는 20년 후의 세계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2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데, 지금의 대학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대학 진학하는, 대학 그거 다 들어간다 대학.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아이를 보지 마시고, 이거 좀 거시적으로 얘네들이 살아갈 세상은 20년 후의 세상입니다. 20년의 세상에 어떻게 변했을지도 모르는 세상을 가지고, 지금의 대학, 서울대학을 가려면 뭐 서울대학 소용없습니다. 서울대학 나오면 애들은 회사도 적응을 못합니다. 걔들은 다 자유형으로 가지.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시고 지금부터 아이를 바라볼 때 긍정적이고, 참 우리 애가 자랑스럽다. 또 너의 행동이 너 왜 그랬어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네가 한번 설명해봐라. 이 자기 얘기를 자꾸 들어주면 아이가 갈등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부모님의 어떤 질책과 부정적인 모습, 또 부모님 간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아이의 성장에 엄청난 그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막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아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를 자식을 키우고 만들고 했는데 아이가 내 어떤 소유가 아닙니다. 이왕 세상에 나왔을 때는 하나의 걔도 존중받아야 할 개체로서 성장해나가는 겁니다. 그 아이를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 아이의 삶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 아이를 존중해주고 지원해주고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중구난방이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그래도 한 명은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랬더라도 사전에 질문 받은 거 보니까 뭐 4가지가 있는데 뭐 하브루타 교육 아시죠? 이스라엘에서는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로 말씀 쉽게 말하면 토의 토론 학습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쉴 새 없이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하브루타 교육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토의 토론 학습이라고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영재학급 개설에 관해서는 영재학급은 지금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어떤 그 돈을 내서 영재학급 신청을 도교육청이나 해서 영재학급 심사위원회를 거치면 그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학교 입학정원 우리 학교가 혁신학교인데 혁신학교는 25명을 1학급 편성하게 되는데 왜 뭐 39명까지 편성하냐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면 1학급 25명이고 학교 실정에 따라서 그래서 1학급 편성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중학교는 과천과 안양은 약간 그 중학교에서 1학급 편성 인원을 좀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보면은 안양도 지금 거의 고등학교가 한 1200명 정도가 줄었고요. 중학교도 거의 2000명 올라가는 애들이요. 2000명 정도 애들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학급당 인원은 점점 줄 수밖에 없고 현재 출산율이 뭐 1.4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아이들 그 초등학교 학생들도 지금 뭐 급당 20명, 21명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급당 인원에 대한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자연 감소될 것 같고요. 제가 안양에 와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학부모님들 학교 참여가 너무 좋으셔서 우리 안양마천 내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굉장히 100%를 잡았을 때 1%도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없애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다른 기회에 제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하게 좀 오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